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구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간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창조입니다. 시작은 제가 하지만 시작은 제가 하지만 마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쫓기지 마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갈 겁니다. 제가 왜 제 이름부터 소개하는가 보냐, 제 이름이 한창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도 좋고요, 안 기억해도 좋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기억하냐,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제 이름부터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이 한창조였는데요, 한창 바빠도 술을 먹는 게 노놈이다 그랬어요. 술 주자를 달려나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씨 가문이에요. 한씨 남자들은요, 양반들인데 술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여기에. 근데 제가 그렇게 갔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한창조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요, 내 한생의 창대한 꿈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 이름을 지어줬던 분이 누군가 하면요, 중국에서 저를 데리고 훈련시켰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기도해준다고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너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게 한창조. 네 한생을 창대한 꿈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그 이름을 그냥 쓰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오면 이름을 다 바꾸지만 저는 북한에서부터 우리 아버지만 지어준 이름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왜 불행했는가 하면요, 저희 낳아준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갔어요. 저희 친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갑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에서 파편을 맞아가지고 군의소에서 정전을 맞은 그런 분이에요. 한일 아르셨어요. 여기.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 3형제는요, 낙동강 전쟁에서 다 전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본 계급이었어요. 기본 계급. 전사자 가족이니까. 여기. 그런데 뭔가 하면 집안이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뭐 집안을 누가 돌볼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가 한일 않으셨고, 국가에서 주는 배급, 뭐 국가에서 주는 돈,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 저희 형 누나는 저보다 좀 나이 터벌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가정이었고요.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다른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 집에서 2채를 건너가 가진 그 다음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근데 유치원 갈 때면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가방을 열어가지고 누룽지랑 사탕이랑 이렇게 막 유어주고, 그러면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해준다면, 야, 그것만은 네가 딱 받으라. 우리 키워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키워준 어머니가 너무나도 저를 잘 키웠어요. 진짜 세상에 부름없이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총명했어요. 정말 장사라는 가치를 모를 때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이 부천인데 감자고장입니다. 감자고장. 그런데 감자 한 톨 저한테 안 먹였어요. 맨 입밥에다가 그래서 계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완전히 고양이처럼 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입이 엄청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너무나도 내가 고생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어요. 막 먹으면 좋은데 너무나도 음식을 골라 먹어가지고. 네, 그때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8살 잡히던 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집은요 진짜 부러운 게 없었어요. 진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때 아디다스 단복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한분들은 잘합니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그 철이 저희 집에 필요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재봉을 못하니까 재봉하는 사람을 데려다 그 단복을 쫙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만 그 단복이 10대 꼴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우리 동창 학급반장 생일이었어요. 그때 인민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어났는지 그 인민학교 1학년 때부터 동창들이 모여서 남자들은 술 한 병, 여자들은 쌀해가지고 동창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1학년 때, 인민학교 1학년 때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우리 동네는 너무나도 시골이라 호랑이가 말하는데요. 설날만 되면요, 설날만 되면 부모님들이 술 한 병씩 주머니에다 이어줍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빨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새벽에 해드리라고. 새 인사라고 보줘요. 그러면요, 맨 먼저 가는 사람이 칭찬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동 트기도 전에 다닙니다. 작은 애들이. 그럼 가서 술 한 잔 딱 보여주고 가서 엎드려가지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자면요, 그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요, 야, 술은 어른들한테서 배워야 된다면서 술 한 잔을 따라줘요. 배우면 먹어라. 그럼 그 술 한 잔을 딱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오면요, 해도 뜨기 전에 요만한 애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호떡호떡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작업반실에 모여서 놀거든요. 거기서 막 놀이하고 많이 돼요. 그러면 바지 뺏겨놓고 엉덩이 두드리고, 그게 그 농촌의 문화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인민학교 1학년 때부터 동창들이 모여서 술 한 병에 쌀 얼마씩 모아가지고 동창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한 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업을 하다가 수업 도중에 도망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술 한 병을 따라가지고 토끼우리 뒤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점심에 일 끝나고 와가지고 토끼우리를 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막 쏟아버리다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이었어요. 우리 누이는 그때 키아준 집입니다. 키아준 집의 누나가 18년 위였고요. 저보다. 우리 형은 35년 위였어요. 근데 이 술 장난질을 누가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누나가 엄청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게.
차마 내가 술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녁에 딱 와서 술병을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큰일 났죠. 그 다음부터 한절부절 못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챈 거예요. 네가 뭘 찾냐 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죠. 우리 동창 오늘 반장 생일인데, 학교 반장 생일인데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요 조그만 놈들이 벌써부터 그런 짓 한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날 밤새껏 나는 가야 된다고. 우리 엄마는 가면 안 된다고. 그날 끝내 못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데 얼만큼 창피한지 그게. 그렇게 놓고는 그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가 어떤 꾸레미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꾸레미를 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아다나스 단복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 단복을 가지고 가니까 그 학급반장네 그 부모는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집에서 도둑질하겠고 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와서 그때 저 이름이 철주였어요. 김철주였다고요. 이름이 바뀌었었죠. 한창조로 태어나서 김철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는 우리 엄마한테 와서 어제 철주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앞만 봐도 그 집에서 도둑질하겠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면 아니 그걸 내가 준 겁니다. 갖다 입혀라. 이 엄마가 깜짝 놀랐죠. 그걸 받고 세상에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는 그 다음날 나보고 오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집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 사냥꾼이었어요. 겨울에 곰 잡아가지고 곰열, 곰발통 이거 다 김일성한테 올려가 보내고 그 고기는 이제 작업반에서 놀아먹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전에 가니까 멧돼지 고기 쫙 해놓고 그렇게 하고 주전자에 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씩 먹어라. 술 한 잔을 딱 받아 먹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야. 너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너는 그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하극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자는 엄마 멧돼지를 딱 잡고 엄마 진짜 말해봐. 내 엄마 아니지? 우리 엄마가 완전 뭐 깜짝 놀랐죠. 너 누구한테서 이런 소리를 들었니? 누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그 집 엄마하고 일주일 동안을 불고 놓고 싸움을 하는 거야. 대판을 하더라고. 그게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살, 8살 잡히던 애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면 함흥시를 나갔어요. 어디 갈 데 없어요. 8살 나이에. 그렇게 하고 뭐라는가 하면 꽃제비를 합니다. 그때 꽃제비가 없었어요. 그때 북한은요 너무 잘 살 때입니다. 막 상점에 가면요 사탕이 막 질질 녹아갖고요 계란 한 알에 몇 전씩 막 할 때였어요. 그게 그렇게 잘 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꽃제비잖아. 어디로 가면요 함흥시 사토고요 발령산 있잖아요. 김일성이 동창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애들 길에 숨었다가는 걔들을 붙들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이게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맨날 가겠어요. 맨날 못 가지. 그게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뭐를 한가면 명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명태가 북한에 청강을 뜹니다. 근데 그 명태를 가서 훔쳐게 모아서 철도 이런 데다가 넘겨주면요 하루 저녁에 3명에서 도는 돈이 몇백 원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북한 돈 가치가 있었어요. 밥 한 그릇에 막 1원 50전, 양표 한 장에 50전 이렇게 하면 막 그릇채로 막 가져갈 때였습니다. 그때 애들이 몇백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어른들도 10원짜리 돈을 여권 못 당겼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부터 몇백 원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또래 북한 분들한테 그때 돈
새로 바뀐 돈 나오기 전에 50전짜리 돈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없어요. 물어보면 그때 50전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오빠는 천정호 피바다 나오기 전에도 그게 왜요? 가지고 못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13살, 14살 잡히던 해까지 이제 살다가 누구한테 붙들리는가 하면 우리 사촌 누나한테 붙들려요. 우리 사촌 누나하고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사촌 누나가 뭐랬가 하면 함흥예술대학교 미술과 개원을 했어요. 근데 길바닥에서 군 누나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집에 우리 사촌 누나네 집에 끌려 들어갔는데 끌려 들어가니까 학교 가야 된다고. 선생이니까.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구구단위를 보니까 구구단위도 몰라요. 공부는 못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놓고는 그때부터 북구를 배웠습니다. 여기 학교 2학년 못 갈 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구를 배웠어요. 그때 북구를 배울 때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김하경이라고 아마 북한에서 온 분들 알 거예요. 김일성 앞에서 북구를 쓴 거. 북구를 참 잘 썼습니다. 갈매기라고 쓰면요, 갈매기가 막 날아가는 거거든요. 불이라고 쓰면요, 불이 막 불 탄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글을 잘 썼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전국으로 북굴경연대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연대회를 나갑니다. 왠지 모르게 도에만 가면 떨어져요. 그러더니 우리 사촌 누나가 정 안 되겠으니까 야 너는 여기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가지고 데려보냅니다. 내가 혼자 가면 도망칠 것 같으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부전에.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요. 벌써 의식이 다른 거예요. 걔들은 시골 안에 살던 사람이고 나는 밖에서 또돌이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용보다 바깥에 모서리가 낫다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뭘 하겠어요. 장난질밖에 없는 거예요. 수업시간 선생님들은 놀리고 동네 못된 짓 어투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불량 청소는 그걸 보내려고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 저를 무대다 내놓고 사상투쟁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애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결정나면 불량 청소년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울면서 땅을 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저 애가 저렇게 다시 한번 걸면 자기하고 같이 교화서 간다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의 도중으로 제가 안 가고 불량청소년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제부터는 뭐냐 장난질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학교 가면 공부하기 싫은데 그게 재미인데 그렇게 해놓고 가다가 이제는 더 안 되겠다 해서 또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부전읍으로 가요. 읍으로 갔는데 읍에 가면 군당에 지도원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이단 비사하다가 군에 승진돼서 간 분이에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뭔가 뭐냐 먹고 자고 한이틀이지 어떻게 계속 뭐 그러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짜증나니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요 체육군악부 겠다나버려요. 부전 체육군악부에. 그래 거기 겠다나면서 하는 말 너는 여기서 말 잘 듣고 훈련만 잘하면 너는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다 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빙상 스케이트였어요. 부전군에 스케이트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제가 한 다음에 하는 깎기가 있거든요. 열심히 훈련했는데 1년을 했는데 84년에 뭐를 가면 전국 청소년 스케이트 경기대회가 불려요. 근데 거기 나가서 몇 등을 하는가 하면요 2등을 합니다. 2등을 딱 하고 나니까 쫓아버렸던 학교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하고 빨리 학교 가자. 그렇게 하고 학교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발 네가 이제는 공부 안 해도 좋다. 그렇게 하고 뭐야? 북구를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북구만 좀 써라.
가방도 안 들고 다닙니다. 학교에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소년단 지도선생실로 가요. 가보면 벽보판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매일 그 벽보판 써놓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직원인지 선생님인지도 몰라요. 그게. 근데 그 붓글씨 쓰는 재미, 이제는 그걸 쓰다 나니까 학급 속보판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 막 1시까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들어가고. 그렇게 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소식이 걸립니다. 어떻게 걸리는가 하면요. 그날 아침에 학교 가기 그렇게도 싫었어요. 왠지 학교를 딱 갔는데 부대에서 데려고 한 거예요. 착출하려고 한 겁니다. 공부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 일로 다 보고 오늘 군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갑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던 곳이 어딘가면요. 124 군부대예요. 옛날 김신조 있잖아요. 그 부대를 갑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간주. 무릇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그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힘이 깊으시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말 묻지 않고는 그 발걸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사무소에서 쫙 걸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요. 첫 번째, 사람 복이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꼭 도와주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도 우리 집 사람한테 제일 감사해요. 제가 항상 이중인격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할 때는 그렇게도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밖에 만나가면 그렇게도 건방져 보인대요. 응?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사람 많이 됐습니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요. 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마 북한분 만났으면 오늘 같은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하루 저분 앞에서 내가 쪼들리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갔던 게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 부대 가가지고 또 갔는데 운동장에 내다 놓으면 그렇게 잘하는데 공부만 하면 좋은 거예요. 공부만 하면. 그래가지고 부대 딱 갔는데 가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부대 참모장인데 우리 고향 기아준 형 친구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참모장은 저한테 계속 고향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고향 사람인 줄 모르고 우리 고향 자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장은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만 계속 듣습니다. 여기 고향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저 그런가 보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병 1년입니다. 1년 기간에 전투 자격을 가져야 돼요. 어저께 간증했던 우리 강수 형제님 20km를 수영에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20km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그런 거고요. 6km를 얼마 가야 되는가 하면 15분에 통과해야 됩니다. 수직밧줄 50m를요 45초에 통과해야 돼요. 수평밧줄 50m를 30초에 통과해야 된다. 근데 맨몸이 아니야. 무기장구로 다 메고요. 그걸 통과해야 1년 딱 지나가서 판정을 해서 합격되면 좋던. 거기에 합격 못되면 비좋던. 다른 부대로 다 착출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병훈련 6개월을 했는데 나를 어디를 데릴까 하면 자기 연락병으로 써버립니다. 참모장이. 그래서 참모장 연락병. 그래서 신병을 제가 너무나도 험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머리가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심질 목사님이 병진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뭔가 전군 간부화라는 게 있었어요. 한 등급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래가지고요. 중대장은 뭐 소대장은 중대장은 대체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참모장 연락병을 하면서 작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중대장들 다 모아놓고 사판 다 그려야 되고 사경도 다 해야 되고 그 사진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엄청 복잡한 이야기를 이걸 있는데 중대장들을 모아놓고 그걸 준비시켜놓고 그 다 브리핑하게 준비시켜놓는 게 오히려 내가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반을 넘어가니까 중대장급이었어요. 작전을 이걸 하는데 밤낮 듣는 게 그거 밤낮 하는 게 그거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참모장이 중대장들이 와서 조금만 문제를 일으키면 저를 끌어내고 야 얘 하는 거 한번 봐.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쫙 해버리면요 중대장들도 입을 벌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2년도 채 안 되는데 대충 군관학교를 보내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에서 장교가 되지만 북한은요 사병부터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똑똑한 놈이면 무조건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로 가야 된답니다. 근데 뭐 학교 갈 택이죠 제가. 그렇게 하고 여단에 올라갑니다. 여단에 올라가가지고 60명을 뽑는데 130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6번 쳐요. 6번을 치면서 60명을 고릅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보내버려요. 여기. 그래서 60등 안에 들어간 사람만 이제 대통령을 보내거든요. 여기. 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제가 구구단위도 몰랐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여당 간부과장이 우리 대대 참모장하고 같은 동기생이야. 김성사대학. 그러니까 백으로 왔으니까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저 보내만 하. 처음에 가서 시험도 안 치니까 납치잖아요. 너는 그저 시험 치는 기간 동안 여기 있다가 그래서 끝장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나를 통제도 안 했어요. 난 너무 좋더라고. 부대 생활도 안 하지. 그래서 내 부대를 먹고 놀고. 근데 문제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게. 그 안에서 노는데 대대 참모장 회의가 열린 거예요. 여단에서. 오더니 우리 간부과장한테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때리는데 정신없이 맞았어요. 그렇게 성난 모습 처음 봤고 아마 그렇게 맞아보기도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맞더니 마지막에는 땅 들어가는 강의를 야 이놈아 너 고향 형하고 내가 동창이야.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집 내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는 군대에서 있어야 돼. 너 고향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석 달 동안의 공부에서 구구 단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까지 푸는지 아죠? 3원 3차 방정식까지 풉니다. 그렇게 놓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을 쳤는데 몇 등? 38등을 합니다. 38등을 하니까 1등 한 사람보다 38등 한 애가 더 이름이 있더라고. 1등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때는 내 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정말 제 인생 스토리 요 짧은 시간에 다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을 다 빼앗길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딱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그렇게도 불행한 운명이었고요. 모든 게 잘 되면 내 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할 건 뭔가 하면요. 사람은요, 은혜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은혜를 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먹으면요, 사람이 짐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게 인간이다. 은혜를 잊어먹으면 짐승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